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리고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하기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취미로 탁구도 치고 스케이트도 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2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1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영어를 잘하시려면 첫째 꼭 단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 모르면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 돈 벌 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잠깐 문법 복습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는데 지나간 거 보고 이해하는 걸로는 안 되고 암기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실력이 발전합니다. 첫 번째 복습, 주어 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구만 있으면 그 동사는 완전 자동사, 주어 동사 다음에 주격보호가 오면 그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 주격보호란 말은 명사나 형용사로서 주어와 거의 같은 존재이고 주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면 그 동사는 완전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란 말은 명사로서 주어와 다른 존재. 목적어의 토시는 뭘 붙입니까? 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두 개의 목적어가 있으면, 즉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있으면 그 동사는 수요 동사. 이때 간접 목적어에 붙이는 토시 혹은 조사는 뭐뭐에게, 그 다음 직접 목적어에 붙이는 토시는 을을, 그 다음 번역하는 순서는 주어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먼저 해석하고 직접 목적어를 그 다음에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있으면 그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 이때 목적어에 붙이는 토시는 을을, 그 다음 목적 보호에 붙이는 토시는 뭐뭐로 뭐뭐 하게. 죄송합니다. 좀 튀었는데요. 목적 보호에 붙이는 토시는 뭐뭐로 뭐뭐 하게.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와 to 부정사가 오면 그 to 부정사는 목적 보호가 되고, 그럼 앞에 동사는 무슨 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때 목적에 붙이는 토시는 뭐뭐에게 혹은 뭐뭐가. 그 다음 목적 보호에 붙이는 토시는 뭐뭐하라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불완전 타동사의 일부로서 make, have, let가 있고, 문장의 순서는 주어 플러스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원형 부정사 to가 생략되어 있는. 그래서 make 뜻은 뭐뭐 하게 만들다, have 뜻은 뭐뭐 하게 하다, let은 뭐뭐 하게 해주다. 그 다음에 지각동사란 것은 보다, 듣다 등 듣고 보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로 불완전 타동사의 일종입니다. 문장 형태는 주어 플러스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원형 부정사, 즉 목적보. 해석은 주어에는 뭐뭐는 토시가 붙고 목적어는 뭐뭐가, 그 다음에 목적보의 원형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그 다음 불완전 타동사 뭐 보다, 들었다 이렇게. 자, 이제 오늘의 문법 분사구문 공부합니다. 분사구문이란 어떤 겁니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이끄는 문장을 말합니다. 현재 분사란 것은 동사의 ing를 붙이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love에 ing, loving 이렇게 하면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란 것은 규칙 동사인 경우에는 ed를 붙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다의 과거 분사는 loved. 그 다음 불규칙 동사는 하나는 암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teach, 가르치다. 과거 분사는 teached가 아니고 taught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규칙 동사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원칙, 분사구문이란 것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이끄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사구문 안에서 본문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같을 때는 분사구문의 주어는 생략하고 다를 때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문은 좀 이따 나옵니다. 참고 암기해 주세요. 본문의 시제와 분사구문의 시제가 같을 때는 능동형의 분사구문은 동사 플러스 ing로 시작하고 수동형의 분사구문은 과거 분사로 시작합니다. 지금 능동이란 말이 나오고 수동이란 말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럴 때는 능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 이럴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동작을 받으니까 수동이라고 해서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사구문의 시제가 본문보다 더 과거일 때 능동형의 분사구문은 having 플러스 과거 분사로 시작합니다. 분사구문은 대부분 부사구고 가끔은 주절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없는 게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부사구일 때 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원인, 뭐뭐 때문에, 결과는 뭐뭐 해서 뭐뭐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부대 상황과 원인의 경우에는 분사구문을 먼저 해석하고, 결과 용법일 때는 본문을 먼저 해석하고 분사구문을 나중에 해석합니다. 따라서 분사구문일 경우 분사구문이 반드시 본문 뒤에 나와야 결과 용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결과 용법을 해석할 때 본문은 시제가 무엇이든 간에 단순한 현재로 해석하고 분사구문은 본문의 시제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 7번째 원칙, 비동사가 분사구문을 이끌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는데 엄청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이제 예문들 분석하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우선 이 문장에서는 본문의 주어 three 밤자하고
분사구문 킬링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시제 폭발하는 거하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는 시제가 같고 또 죽이는 건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킬링을 썼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보면 사람 죽이고 나서 폭발하는 게 아니고 폭발해서 사람 죽이는 거니까 이거는 분사구문의 세 가지 용법 중에서 결과용법. 그래서 해석하면은 새 폭탄이 폭발했다 이거 과거인데 아까 결과용법일 때는 본문은 무조건 단순 현재로 한다고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폭탄이 폭발해서 세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됩니다. 각자 다시 한번 해석. 그 다음에 비슷한 문장인데 여기서는 단어 똑같고요. 인절 부상시켜도 이것만 다르네요. 본문의 three bombs와 분사구문의 주어 one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본문의 시제와 분사구문의 시제가 같고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injuring을 썼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폭발하는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더 먼저고 부상시키는 것이 그 다음이므로 결과용법으로 해석합니다. 각자 해석 시작. 여기서는 새 폭탄이 폭발해서 역시 단순 현재로 하나가 25사람을 부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저링은 본문의 시제에 맞춰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본문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시제 공부했다고 분사구문의 시제 호흡 희망하다 시제가 같고 능동이기 때문에 동사에 ing를 써서 호핑으로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과 분사구문의 시제가 거의 같은 동시 상황이기 때문에 부대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원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결과는 안 되고요. 각자 해석 시작. 먼저 부대 상황으로 각자 해석 시작.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희망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 다음에 원인으로 하면은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이때는 원인도 되고 부대 상황도 되지요. 그 다음 좀 많이 어려운 문장인데 역시 본문의 주어 he와 분사구문의 주어 till가 다르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시제와 분사구문의 시제 읽는 거하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 같은 시제이고 능동이기 때문에 포어에 ing가 붙은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자, 요거 일단 부대 상황으로 한번 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부대 상황 하면은 눈물이 그의 뺨을 흘러내리면서 그는 그 편지를 읽었다. 이렇게 되고요. 원인은 곤란하죠. 눈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편지를 읽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결과로 보면은 그는 그 편지를 읽어서 눈물이 그의 뺨을 흘러내렸다. 가능하지요. 그래서 부대 상황 결과 둘 다 될 때는 결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내려가면서 번역, 흔히 forward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본문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주어 he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시제와 분사구문의 시제가 같기 때문에 현재 분사 being을 썼습니다. 그런데 비동사가 분사구문을 이끌 때는 생략해도 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being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대 상황으로 해서 각자 시작. 그는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탈출했다. 그 다음 원인으로 하면은 그는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탈출했다. 그 다음에 이 두 문장 비슷한 문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화면이 흔들려서. 여기서는 두 문장 마찬가지 본문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주어는 생략했습니다. 분사구문이 이렇게 앞에 나올 때도 있고 뒤에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사구문의 시제, 숙제를 끝낸 게 더 과거이기 때문에 본문보다 시제가 더 앞서기 때문에 finishing으로 안 하고 having 플러스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자, 해석하면은 1번 해석. 이때는 분사구문이 앞에 있기 때문에 결과용법은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일단 원인으로 그 숙제를 끝냈기 때문에 나는 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말이고 원인. 이때는 부대 상황도 말이 잘 안 되고 원인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해석. 그 숙제를 끝냈기 때문에 난 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면은 본문의 주어 I와 본문의 주어 I에 같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주어는 생략되었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거나 본 거나 시제가 같고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walking을 썼습니다. 자, 해석은 부대 상황으로 해석하면은 길을 따라 걸으면서 나는 한 어떤 예쁜 소녀를 보았다. 미녀를 보았다. 이때 부대 상황이 맞고 길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나는 한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다.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앞에 있으니까 결과용법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문장 역시 본문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주어는 생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과 분사구문의 시제가 같기 있고 수동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쓰지 않고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은 각자 원인으로 해석하면은 모든 사람에 의하여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는 매우 행복했다. 이때 loved by all을 부사구를 이렇게 원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he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보면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랑받는 그는 매우 행복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이때는 분석하면은 본문의 주어 I와 분사구문의 주어 he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주어는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시제와 분사구문의 시제가 같고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being을 썼습니다. 그런데 비동사의 현재 분사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being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해석 각자 시작, 원인으로 각자 해석해 주시고 그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그를 대신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본문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같고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이때 분사구문은
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 그래서 그 부사구일 때는 세 가지 부대 상황, 원인, 결과 이렇게 있는데 형용사구일 때는 그런 거 없고요. 그 손실에 의해서 낙담한 그는, 그래서 희를 수식하는 형용사고, 그 손실에 의하여 낙담한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했다. 자, 오늘 자습하고 복습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첫째, 문법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분사구문이란, 그다음에 현재 분사란, 과거 분사란, 그 다음에 본문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같을 때는 분사구문의 주어는 생략, 다를 때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시제와 분사구문의 시제가 같을 때 능동형의 분사구문은 동사 플러스 ing로 시작하고 수동형의 분사구문은 과거 분사로 시작합니다. 그다음 분사구문의 시제가 본문보다 더 과거일 때 능동형의 분사구문은 having 플러스 과거 분사로 시작합니다. 분사구문은 대부분 부사구이고 가끔은 주절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도 쓰입니다. 부사구일 때 용법은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원인 뭐뭐 때문에 결과 뭐뭐 해서 뭐뭐 한다. 그 다음 부대 상황과 원인의 경우에는 분사구문을 먼저 해석하고 결과 용법일 때는 본문을 먼저 해석하고 분사구문을 나중에 해석합니다. 따라서 분사구문일 경우에는 분사구문이 반드시 본문 뒤에 나옵니다. 결과일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 결과 용법을 해석할 때 본문은 시제가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무조건 단순한 현재로 해석하고 분사구문은 본문의 시제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 비동사가 분사구문을 이끌 때는 생략 가능합니다. 대부분 생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에도 앞에 나왔던 예문들, 밑에 나오는 이 문장들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기 연습하시고 잘 되면은 부정문으로도 만들어보고 의문문으로도 만들어보고 부정의문문으로 만들어보면서 계속 활용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놓고 암기하고 분석하고 번역하는 작업을 해오신 분은 참 드뭅니다. 제 경험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1000명 중에 1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착실하게 해오신 여러분은 10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아주 특별하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하시든지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도 계실 텐데 건강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도 허약했고 인물도 별로고 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장래가 너무 암담해 보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전 세계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힘내세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교회 나가고 싶으실 때 또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때 꼭 저희 교회를 1순위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